듣기부터 시작할게요. 듣기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했어? 방심하지 않는 거, 그리고 메모 끄적이면서 푸는 거, 그것만으로 많은 것들이 해결될 겁니다. 세부 내용 알려줄게요. 1, 2, 3번 한꺼번에 묶으시고 1, 2, 3번 한꺼번에 묶으시고 얘는 핵심만 물어보는 거다. 답이 빨리 나오는 편입니다. 사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때 오히려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면 좋고, 그래서 이때 어법을 풀어주면 좋다고 했어. 근데 내가 어법이 좀 약해. 혹은 어려운 문제로 시작하기에 좀 쫄려하는 친구들은 일치, 불일치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1, 2, 3번은 그렇게 넘어가고 4번은 내가 안 들어도 풀 수 있다고 했죠? 쭉 소리 나면은 그거 답으로 찍으면 된다고 했어. 그 지표로 쓸 수가 있고, 가오가 있지 그래도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봐요. 그림 봤을 때 딱 봐도 꽃무늬 막 촌스러워. 세계, 왕관 이런 하이라이트들 좀 보고서 들으면 훨씬 더 잘 들린다고 했고요. 5번부터는 조금 함정에 낚이기가 쉬워. 여기에 동그라미, 성별 동그라미. 남자가 할 일인지 여자가 할 일인지 잘 보시고, 여자가 할 일도 보통 보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6번, 2번 신모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할인을 해줄 것처럼 하더니 할인을 안 해줬어. 그래서 얘는 가장 중요한 게 듣기. 여러분들이 독해를 빨리 풀고 싶어서 중간에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문제가 이겁니다. 그리고 인포메이션 굉장히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메모를 꼼꼼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7번도 쓰세요. 끝까지. 끝까지 듣는 게 중요해. 어디를 못 가는 이유를 한 번에 얘기해주면 되는데, 너 이래서 못 가? 아니. 너 저래서 못 가니? 아니. 너 요래서 못 가니? 응. 밀당을 몇 번 해준단 말이야. 3, 4번 정도를 해줘요. 그래서 끝까지 듣고 풀어야지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8번하고 9번은 보기를 미리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왜? 옳지 않은 거를 고르기 때문에 5개 중에 4개는 언급이 될 거거든. 무슨 내용이 나올지를 먼저 알고 들으니까 훨씬 더 잘 들린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네들을 순서대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얘랑 얘를 말하고서 갑자기 얘를 얘기했다. 그럼 얘가 언급이 안 된 거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항상 이렇게 출제됐었는데 좀 쫄리면 끝까지 듣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얘 9번도 마찬가지야. 얘도 순서대로 얘기를 할 건데요. 얘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인포메이션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 미리 읽고 들으면 훨씬 더 잘 들린다라는 거. 저런 숫자 같은 거 틀리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면 돼. 10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소거를 할 때 50달러부터 너무 비싼데란 얘기를 했어. 그럼 얘만 이렇게 소거하는 게 아니라 금액을 갖추지 못했으면 나머지도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 소거를 이렇게 쭉 그어서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쌤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11번하고 12번을 틀리면 가만 안 두겠어요. 얘는 뭐다? 대화가 짧은 게 특징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넋 빠져가지고 독해를 하다가 늦게 들어오면은 얘 끝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대화 짧은 미리 대기하기 별표. 첫 문장 잘 듣기 별표. 여러분들이 잘하는데 가장 많이 듣기 실수가 나오는 게 요 문항들이라고 보면 돼. 얘는 무조건 미리 대기하고요. 첫 문장 나올 때부터 넘어와도 늦는다고 보면 돼. 안 들려 그러면. 미리 문제 나올 때부터 얘는 대기를 해놓는다. 11번하고 12번은 그렇게 본다고 보시면 되고, 13번하고 14번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이잖아. 마지막 말을 누가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자야. 내가 여자로서 뭐라고 대답할지 알려면 남자가 뭐라고 하는지를 들어야지 얘기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실수가 이런 포인트에서 많이 나와요. 갑자기 뚝 끊겼는데 방금 뭐라고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 어떻게 한다? 내가 남자 얘기를 들으면서 여자라면 뭐라고 해야지? 여자라면 뭐라고 해야지를 생각하면서 들으면 당황하지 않고 잘 풀 수 있다. 13번, 14번 그렇게 푸실 거고, 15번은 누구한테 빙의? 소피아한테 빙의해서 내가 소피아라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를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훨씬 더 잘 들립니다. 16번하고 17번은 2번 들려주니까 2번 다 꼼꼼하게 들어야 되겠죠? 아니야. 한 번에 들으세요. 한 번에 들으실 건데 얘를 먼저 얘기하고 얘를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얘를 듣고 선지를 고르고 있는데 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트에 다시 들어야겠다. No. 어떻게 한다? 내가 그래서 메모해 놓으라고 했죠. 들으면서 주제가 뭐였는지를 메모를 해놔요. 그리고 고르다가 안 되면은 얘를 풀고서 메모한 거 가지고 답을 골라주면 된다. 그리고 듣기 마지막으로 강조할게. 작년에 듣기가 오답률 7위였어요.
왜? 듣는 건 쉬웠는데 선지에서 낚였다고 했죠. 지금 올해도 선지가 계속 어렵게 나오고 있잖아. 듣기도 선지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근데 내가 다음 문제 풀어야 돼가지고 선지 막 짚고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선생님이 메모하자고 했던 거야. 선지 막 짚고 넘어가면 안 돼요. 모르겠으면 일단 홀딩 해놨다가 메모한 거를 토대로 제대로 보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듣기만큼 제대로 여러분들이 풀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18번 가볼게요. 독해 문제의 첫 문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함정이 없다고 보면 되고 목적은 맨 첫 번째 문장에는 보통 안 나와. 저 돈 좀 빌려주세요. 메일 쓸 때 그렇게 바로 얘기하지 않잖아. 저는 누구고요. 이래서 돈이 없고요. 돈이 필요한데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중후반부에 보통 많이 나오고 여기서 답 보이면 바로 답 찍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 단축. 19번 신경 변화. 변화에다가 동그라미. 감정이 가만히 있는데 변화는 뭐 조울증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된다? 감정이 변한다는 건 상황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고 봐요. 첫 번째 감정을 파악을 했다. 그러면 상황이 변화되는 포인트를 빨리 찾아요. 그리고 변화가 되기 때문에 뭐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세모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작년 수능에는 뭐가 나왔냐? Unfortunately가 나왔습니다. 역행, 세모 포인트를 찾는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지금까지는 계속 이렇게 나왔습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뿔뿔 맘하면 너무 비슷한 감정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간혹가다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틀린 친구들 있어. 우리 리워드에 그래서 선생님이 심경변화 단어 싹 정리해놨어요. 그거 꼭 보고 들어가시는 거 추천. 20번하고 22번 한국어 보기야. 작년 6편 같은 경우에 얘가 어려우면서 여러분들이 당황했다고 했어. 그렇다고 해서 얘를 다 꼼꼼하게 읽을 시간은 없단 말이야. 어떻게 한다? 선지 두 개 중에 헷갈리면 걔네들의 뭐를 찾는다? 차이점. 그렇죠. 잘했어요. 차이점을 찾아서 지문에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21번. 이 페이지에 20번 때랑 같이 있긴 하지만 얘는 미운오리 새끼야. 얘는 어려운 놈이야. 얘는 꼼꼼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보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21번 언제 제일 당황스러워? 밑줄 친 부분이 무슨 말인지 모를 때. 여러분들이 모르면 다른 애들 아무도 몰라. 몰라도 풀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 경우 두 가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읽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 경우가 첫 번째. 두 번째, 끝까지 모르겠으면 뭐처럼 푼다? 빈칸. 여러분들 이미 잘 풀고 있는 빈칸처럼 푸시면 되고요. 빈칸이랑 좀 다른 점이 뭐냐면요. 얘는 쓰세요. 밑줄 주변에 힌트 많이 줘요. 여기가 되게 중요해. 빈칸 문제는 빈칸 주변에 막 함정이 많지 힌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얘는 밑줄 주변 힌트를 계속 지금 많이 주고 있다. 내용적으로 모르겠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밑줄 주변에서 힌트 많이 잡아서 푸는 게 중요할 겁니다. 23번, 24번 볼게요. 여러분들 주제 제목 잘 풀고 있는데 23, 24 중에 3점짜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작년 수능에도 24번 문제가 5답률 6위까지 올라왔었어요. 얘네들도 결코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 얘네는 이렇게 구성된 경우가 많아. 어려운 소재 하나, 쉬운 소재 하나가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답률은 오히려 얘가 더 오답률이 높은 경우가 많고 작년 수능도 여러분들 기억나죠? 셀카 지문 기억나죠? 셀카 다 아는 내용인데 하면서 풀었는데 틀렸다. 왜 틀렸었어? 얘네들은 특히나 이게 중요해요. 뭐? 뇌피셜 조심. 뇌피셜 조심.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 내 답이 확실하게 맞는지를 뭘로 검토한다? 지문에서 그 내용이 있는지를 검토하세요. 이해 갔어? 여러분들 이 문제들 꼼꼼히 풀다가 이런 경우 많이 생긴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답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틀린 거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까지 가면 틀린 거야. 왜? 답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답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답이 안 돼요.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거는 틀린 거고 내가 지문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 어려운 소재가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어려운 소재가 나올 경우에는 오히려 첫 문장의 힌트가 많은 경우가 있다. 첫 문장. 그리고 오히려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거를 골라주면은 맞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쫄지 말고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5번 일치불일치는 이것만 신경 써요. 정확하게. 빨리 풀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듣기 중에
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실수 은근히 많이 나와. 여러분들 어차피 잘하고 있고 어차피 잘 빨리 풀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푸는 것만 신경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29번 어법 문제. 어법 적중 프린트 다 푸셨어요? 어법 적중 프린트 다 푸셨어요? 안 푼 사람 있어요? 틀리면 돼요. 그러면 29번 그냥 틀리면 돼. 푸세요. 시간 있으니까. 2-3시간 투자해서 2점, 3점을 무조건 확보할 수 있단 말이야. 어법 저 못해요. 지금 포기하고 있었어요? 안 늦었어. 어법 하나도 모르던 친구도 그거 하나 풀고서 어법 다 알겠대요. 그거 하나 풀면 그냥 거기 안에서 다 나올 거야. 그리고 어법 문제 어떻게 하자? 내가 알려주고 내가 다뤄준 거 안에서 무조건 나올 거란 말이야. 내가 아는 문법을 찾는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선생님 봤을 때 가장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는 동사 위치에 관한 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동사 위치가 맞는데 뭐가 오는 거? 준동사가 온 거. 준동사에 해당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분사, 투부정사, 동명사 요런 애들이 동사 자리에 들어가 있다? 틀린 거. 혹은 반대로 나올 수도 있고 동사 위치가 아닌데 동사가 온 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구평에서 오형식 동사가 중요했거든. 선생님 그래서 리워드에다가 형식별로 다 동사 적어놓은 거 봤죠? 걔 꼭 외우고 들어가세요. 1형식, 2형식, 4형식, 5형식. 뻑큐가 돼버렸는데 1형식, 2형식, 4형식, 5형식 요것만 보면 돼. 나머지는 다 3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5형식 동사에서 나온다면 선생님은 사역 동사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사역 동사에서는 make는 여러분들이 잘 찾으니까 have 동사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능수동이라는 포인트는 무조건 나오거든요. 능수동. 능수동은 봐요. 3형식 동사일 때는 해석할 필요 없어. 어떻게?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이고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이다. 그거 있죠? 근데 그거는 뭐일 때만 3형식일 때만 그게 먹힌다라는 거. 한마디로 우리가 1, 2, 4, 5 형식 외운 게 아닌 거일 때만 먹힌다라는 거. 요거 잘 알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30번에다가 별표. 내가 봤을 때 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문제가 어려운 지 좀 됐기 때문에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뭐가 중요하다. 어떻게 시작하자. 1번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핵심을 잡고 내려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 편가르기만 하면 돼. uncomfortable. 불편한 게 하는 게 아니라 불편한 건가 편한 건가만 생각하면서 풀면 된다고 했고요. 잘 들으세요. 어휘 문제가 어려울 경우에도 답은 명확할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를 다 판별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쓰면 안 되잖아. 애매하면 그냥 세모치고 넘어가. 그리고 세모치고 넘어갔는데 4번이 답이 확실해. 그럼 4번 그냥 찍으면 되는 거야. 내가 끝까지 답이 안 나왔을 때만 세모를 검토해주면 돼. 지금까지 흐름이 어땠냐? 답은 오히려 쉽고 나머지 판별하는 게 더 어려웠어. 나머지는 어려울 경우에 세모치고 넘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빈칸 문제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보여주면 31번의 별표. 요즘에 31번이 자꾸 오답률 2위로 출제가 됐어요. 31번이 쉽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풀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내가 떠올리기를 잘했는데 답이 없는 거야. 왜 그럴 수가 있지? 내가 떠올린 내용은 한 단어나 두 단어로 패러프레이즈 한 거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31번이 어려운데 그럴 때 이렇게 풀면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뜻보다 살짝 확장해서 보세요. 그 단어를. 이번 구평에서 뭐가 나왔어? 바이어스, perceptual bias 나왔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보통 편견이란 뜻으로 알고 있는데 편견이 아니라 편향이나 착각, 왜곡이란 뜻으로 쓰였단 말이야. 조금 더 폭 넓게 보시는 게 중요해. 내가 원래 알고 있던 뜻보다 넓게 봐서 해석해주면 답이 나올 겁니다. 32번은 지금까지 빈칸 4문제 중에 가장 항상 쉽게 나왔던 게 32번이에요. 지금까지의 패턴은 그래. 빈칸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 버릴 문제를 정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걸 어떻게 정하는지 팁을 하나 알려줄게. 일단 배점이 보통 33번이랑 34번에 3점짜리가 나올 거란 말이야. 내가 둘 중에 한 문제만 풀어야 된다면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지 알려주겠습니다. 지금 6구평에 33번이 둘 다 오답률 1위로 출제가 됐습니다. 지금 패턴은 그래요. 33번은 근데 소재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 근데 논리가 어려워. 그래서 오답률 1위로 계속 출제가 됐던 거야. 근데 34번은 계속 소재 난이도가 높아. 근데
그냥 논리가 쉬워. 그냥 반복으로 약간 그냥 뚫려버리는, 이해 못해도 반복된 거 찾아버리면 뚫려버리는 요런 상황으로 많이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봐. 내가 선택을 할 때 33번이 오답률이 더 높으니까 34번을 풀자. 이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디에 강한지를 보셔야 돼요. 나는 소재가 좀 어려워도 논리가 더 어려워서 반복되는 거 대충 이해 안 가도 찍는 게 더 쉽다 하는 친구들은 34번을 푸시고, 내가 소재가 너무 어려워 보이면 나는 아예 안 읽혀. 내가 소재 그냥 해석 잘 되면서 논리로 푸는 게 좋아하는 사람은 33번을 푸신다고 보면 돼요. 근데 수능에서 이 패턴이 바뀔 수도 있겠지. 그럼 뭐를 따라간다? 소재 난이도가 높은 거는 이럴 가능성이 높고 소재 난이도가 쉬운 거는 논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면 3점짜리니까. 이해 갔어요? 내가 어디에 강한지를 판별해서 풀 문제, 버릴 문제를 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35번 별표. 내가 무관문 어려울 가능성 높다고 했어? 어려우면 뭐라고 했어? 다 연결이 되어 보이는데 핵심과 무관한 문장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고, 무관문은 무관문이 아닌 척 하려고 키워드가 웬만하면 들어가 있어요. 그거 유의하세요. 알겠죠? 36, 37 순서 문제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 줬어. 뭐야? 예측이 될 때는 이분법적 구조로 원래 보통 뚫린다고 보면 되고, 예측이 안 될 때는 일단 소재 난이도가 쉬운 경우에 논리적인 흐름을 보자. 소재가 어려울 경우에는 형식적 단서를 꼼꼼하게 보자 라고 했습니다. 문장 삽입. 주어진 문장에서 시간을 투자해서 얼마나 예측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단축될 거고, 38번은 전환으로 쉽게 뚫릴 가능성이 높고요. 39번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데 39번 같은 경우에 내용적인 구조적인 흐름을 잘 봐주는 게 중요하다. 갭 찾기. 주어진 문장 모르겠으면 갭 찾아서 풀기 얘기했습니다. 40번은 선생님이 시간 단축하는 법. 요약문 제대로 보는 거 중요하다고 했고, 이거 꼭 기억해. 꼭 기억해. 내가 A를 찾았더니 3개가 소거가 됐어. 2개가 남았어. 그럼 뭘 보자? B에 뭐가 남아있는지를 먼저 보고 B 찾는 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훨씬 더 시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어. 41, 42, 42번에다가 별표. 작문 독해가 지금 계속 어려웠는데 41번이 어려웠기 때문에 42번이 이번에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려우면 이렇게 나옵니다. 흐름이 여러 번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 역행 연결사 있는지 꼼꼼하게 보세요. 흐름이 바뀔 수가 있어요. 편가르기에서 다른 편으로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요 포인트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작문 독해는 여러분들이 잘 풀고 있는데 순서를 알려주면 얘네들을 동시에 풀어주시고요. 얘네들을 짜 맞추면서 이해한 내용으로 얘를 한 큐에 풀어준다고 생각하면 돼. 하나씩 대조하지 마시고요. 내가 내용적으로 이해했으면 그냥 답은 보이실 거니까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고, 쫄리면 내가 찍은 답이 아닌 게 맞는지 틀린 내용이 맞는지만 검토해 주신다고 보면 돼. 이거 약자 표시는요. 예를 들어서 얘가 그레이스고 얘가 이선이다. 약자 표시하면서 읽으실 건데 2개 하나가 나오면 무조건 하나인 게 답이 된다고 보면 돼. 이해 갔죠? 나머지는 어차피 다 그레이스일 거기 때문에. 이해 갔습니까?